자, 스텝 제로 9강 출제 유형 분석 화작 어휘 편입니다. 출제 유형 분석으로는 마지막이고요. 마지막 10강은요. 제가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공부 어떻게 진행할 건지 우리 학습 전략 설명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화작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본 어휘죠. 보세요. 화법과 작문 출제 유형 한번 보시면 일단 화법 부분에서는요. 예를 들면 뭐 대화나 토의, 그다음에 토론, 발표, 연설 이런 다양한 지문들을 준 다음에 말하기 방식 같은 거 파악하는 문제가 대표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이미 이제 기존의 공무원 국어 시험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유형 자체가 낯설지는 않을 거예요. 그다음에 작문, 글쓰기와 관련해서 뭐 계율표를 작성하는 문제, 그다음에 한 편의 글을 고쳐 쓰는 문제, 그리고 조건에 따라서 표현하는 문제들 나옵니다. 물론 2025 이시 문제에서는요. 이 계율표하고 고쳐 쓰기만 나왔고요. 조건에 따른 표현 이런 것들이 출제되지는 않았는데 기본적으로 작문 과정에서 작문 영역에서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이 범주까지 학습을 하셔야 돼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그 출제 기조 전환 예시 문제 개수가 20문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물론 부족하기는 한데요. 이게 뭐 새로운 구급 시험을 만들기 위해서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이미 존재하는 국어 시험의 여러 가지 유형들을 구급에 맞게 재구성한 거기 때문에 이 예시 문제만으로도요 우리가 영역 파악하고요 어떤 문제까지 나올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 출제 기조 전환 예시 문제에 나온 것들만 학습하면 안 돼요. 그죠? 이건 그 영역의 대표적인 것들을 보여준 거지 그것만 내겠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장문에서도 예시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왔지만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한 범주도 연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도 다 마찬가지고요. 실제로 보죠. 자, 화법과 관련해서 말하기 방식 해가지고요. 대화를 준 다음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뭐 이를테면은 화제에 대해 다른 측면에서 탐색한다. 질문을 던져 화제를 전환한다라고 해가지고요. 말하기 방식을 파악하는 거죠. 이미 우리가 기존에 계속 풀어봤던 문제기도 해요. 그래서 올해 9까지만 하더라도요. 대화를 주고 나서 그죠? 수용하고 반박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말하기 방식을 파악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죠. 근간의 수능에서도요. 이 화법 문제가 나오기는 하는데 이 공무원 시험에 나오는 것들보다 훨씬 더 내용이 복잡하고 길게 구성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 그 내용과 관련되기는 하지만 수능 국어를 또 그대로 가져다 와서 쓸 수는 없어요. 조금 다르죠. 항상 공무원 시험에 맞게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다음에 작문과 관련해 가지고요. 개요 작성 수정하는 거. 자, 2025 예시 문제에 보면 지침들이 주어져 있죠.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서론은 이렇게 하고 본론은 이렇게 하고 결론을 이렇게 할 것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왜 보통 일단 각각의 단락의 그죠 구성 부분에 상위 항목과 하위 항목이 일치해야 되고 특히 원인과 해결책이 1대1로 대응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 기존에다 공부를 해봤던 거죠. 바로 그 문제를 낸 거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예시 문제에서 당연히 처음 나온 거 아니고요. 그죠? 이를테면은 21년 지방지 7급에도 지침은 주어져 있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계율표를 작성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던 거죠. 과거 시험에도 여러 차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영역은 아니라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왜 자꾸 기존의 공무원 시험과 그다음에 수능 국어 그리고 피셋 영역하고 비교해서 보여드리냐면 이렇게만 공부 범주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고요. 이 출제 기조 전환 예시 문제 나오고 나서 무슨 뭐 엄청 새로운 것을 공부해야 되는 것처럼 과장하거나 부풀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보여드리려고 이런 것들을 일일이 비교해서 대조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고쳐쓰기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과거와 관련되는 게 뭐냐면 기존의 공무원 시험에서 고쳐쓰기는요. 항상 띄어쓰기나 맞춤법 같은 문법적인 내용들을 연결지어서 고쳐쓰기 문제를 물어봤어요. 근데 문제 형식은 유사하지만 내용적으로 달라지는 부분이 뭐냐면 고쳐쓰기와 관련해서 세부적인 문법은 나오지 않고요. 철저하게 내용적인 측면에서 물어본다는 겁니다. 이게 훨씬 더 실질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실질적인 측면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은 어색한 곳을 찾아 적절하게 수정했다고 했을 때 다 앞뒤 맥락, 문맥과 관련해서 내용적인 측면에서 바꿔야 되는 것들을 물어보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시험에서 이런 것들 계속 나왔거든요. 이를테면 2022년도 지방지 7급 같은 경우도요. 한 편의 글을 수정을 하는데 보세요. 문법적인 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용적인 측면, 글 전체의 주제나 흐름과 관련해서 철저하게 내용적인 측면에 초점 맞춰서 물어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연습을 많이 하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개념적으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기존의 기출문제로도 있고요. 자, 다음에 어휘 부분 한번 보죠. 이제
바뀌는 시험에서는요, 어휘에 대한 부담이 확 줄어들어요. 그래서 기존처럼 한자 성어, 이미 수능 국어에서 이런 거 나오지 않거든요. 외울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한자 표기도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죠? 부담이 확 줄어들어요. 그래서 요거 거의 일상적인 범주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한자 자체에 대한 부담은 줄여도 된다라는 거죠. 예시 문제 자체 이런 것들 나오지 않고요. 수능 국어하고 거의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다이어와 관련해서 한 단어가 여러 의미를 지닐 때 제시문 속에서 다이어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하고요. 선택지에서 그 의미와 대응되는 거, 같거나 비슷한 의미로 쓰이는 걸 찾는 거죠. 그래서 사전적인 정보를 많이 암기하는 것보다는요, 여기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물론 이제 기존에 이런 식으로 나왔던 문제들을 우리가 좀 정돈해서 볼 필요는 있겠죠. 저거 한번 이제 좀 유튜브 특강 같은 것들 통해서 꾸준히 정리하는 기회 가질 거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고유어 한자 해가지고요. 자, 한자 표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고유어와 한자의 대응이라고 해서 제시문에 쓰인 고유어나 한자의 밑줄을 치고 나서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말, 바꿔 쓸 수 없는 말 같은 거 물어보는 겁니다. 직접 확인해 보죠. 자, 예시 문제예요. 그래서 요거 제가 가볍게만 인용했는데 이게 제시문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긴 제시문이. 그래서 긴 제시문 하나에 문제 두 개가 있을 때 두 번째 문제가 이런 식의 어휘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어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제시문 자체에서 쓰인 어휘 보고 나서 선택지에서 의미가 대응되는 거, 같거나 유사한 거 찾는 식으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물론 기존의 공무원 국어 시험에서는 제시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문장을 주고 나서 이런 식으로 물어봤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나의 문장으로 따로 주는 것이 아니라 제시문 전체에서 쓰인 그죠? 그런 단어들을 가지고 물어본다는 게 달라지는 거고요. 수능 국어에서는 상당히 일반화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역시 얘도 이 문장 하나만 준 게 아니라 제시문을 하나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시문의 전체에서 쓰인 하나의 문장에서 쓰이는 단어 이렇게 잡아주고 나서 선택지에서 같거나 유사한 의미로 쓰인 걸 찾는 거죠. 그래서 특히 어휘 부분은요, 수능 국어와 교집합이 상당히 커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이 부분 사전적으로 외우는 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적인 의미를 다 외운다고 해서 바로 적용도 안 될 뿐더러 그죠? 외우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어려운 단어들은 아니기 때문에 쓰인 문장의 맥락 가지고 접근하니 연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에 고유어 한자어 범주에서요, 고유어와 한자어에 대응해가지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따로 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제시문을 가지고 물어본다고요. 그래서 하나의 제시문에 쓰인 여러 고유어들의 밑줄을 친 다음에 이것과 바꾸어 쓸 수 있는 한자어들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어휘 보면 아시겠지만 아주 어려운 어휘가 쓰이지는 않아요. 그죠? 그리고 이런 형태 문제가 이미 기존의 공무원 국어 시험에서도 형태는 유사하게 나왔었죠. 물론 한 편의 글이 아니라 개별적인 문장으로 구성해서 이거 올해 국가직 문제거든요. 이렇게 물어봤고요. 과거에도 이런 문제를 여러 차례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능 국어에서는 꾸준히 물어보고 있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 이렇게 한 편의 글 속에 쓰인 고유어들의 밑줄을 친 다음에 이것과 대응되는 한자어를 찾는 거. 그리고요, 이렇게 한자 표기 자체로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얘는 참고적인 거고 한글 표기로 된 거, 그죠? 한글 자체로 표기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휘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준비할 때 상당히 부담이 주는 영역이에요. 다만 이제 수능 국어와 교집합이 크기 때문에 기존의 공무원 국어 시험에서 이런 식으로 나왔던 부분도 우리가 나중에 기태형의 적기, 최적화 기출문제에서 쭉 점검할 거고요. 그 다음에 평상시에 이런 어휘들, 그죠? 수능 국어라든가 그 다음에 전국연합 학력평가에 나왔던 어휘를 중심으로 해서 쭉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그죠? 쭉 정리해 두면 좋고요. 물론 이 정리는 제가 일단은 바로 연구진을 제가 해체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바로 갖추지 못할 것 같고 돈도 못 벌고 있고요. 어쨌든 제가 쭉 대본이라도 해서 이 어휘 부분은 제가 이번에는 이 약속 꼭 지켜서요. 어휘는 매일 학습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 함께 정리하면서 그죠? 아마 다른 강사들은 연구진이 있으니까 동원해가지고 가나다 순으로 정리하겠죠. 근데 우리는 그냥 시험별로 해가지고요, 쪽 대본으로 꾸준히 연습하는 식으로 정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출제 유형 전체 살펴봤고요. 어때요? 좀 보니까 제가 이제 학습 전략 설명드릴 때 마지막 10강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가만히 보면 기존 공무원 국어 시험에서 어법적인 부분, 그러니까 문법이나 문학을 물어보는 게 빠지고
원래도 수능 국어와 교집합이 컸는데 이 수능 국어의 교집합을 특히 상당히 넓혔죠. 특히 이제 논리 부분 빼고요. 그리고 어휘라든가 나머지는 문법 이런 것들 언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수능 국어의 교집합이 상당히 커졌고 다만 여기에 피셋 영역이 추가가 되는데 논리 문제와 그 다음에 사례를 가지고 강화, 약화를 물어보는 거 이런 것들이 피셋에서 들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학습할 범주의 초점을 굉장히 잘 맞추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출제 유형 분석에 대한 설명은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강좌에서 아마 며칠 후가 될 텐데 한 이틀 정도 후에 제가 하려고 해요. 그래서 마지막 강좌는 짧게 안 하고요. 한 20분에서 30분 정도에 걸쳐가지고 우리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가 쭉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